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로봇 전문 기업이죠. 로보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매출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액슈에이터 다이나믹 셀 사업,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로보티지 성장의 정말 심장 같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뭐 어쩌면 위험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로보티지의 핵심은 역시 다이나믹 셀이더라고요. 이게 그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 역할, 실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 액슈에이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2025년 1분기 매출의 99.79%. 거의 전부네요. 네, 거의 전부죠. 이게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뭐 나사, 디즈니는 물론이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토타입, 또 구글 딥마인드, 알로하 프로젝트에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와, 기술력은 뭐 확실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액슈에이터가 로봇의 성능, 특히 그 움직임의 정교함이나 힘, 이걸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근데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요. 이런 액슈에이터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나 필요하다고 해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진 로보티지의 역할이 앞으로 로봇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한 100여 종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강점이고요. 100여 종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뭐랄까 로봇 시대의 조력자 같은 그런 위치를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인상적인데 저는 특히 그 중국 시장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보고서 보니까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에 꽤 큰 곳이죠, 유니트리. 여기가 자기들 기술 대신 로보티즈의 다이나믹스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요즘 중국이 기술 자립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로보티즈의 경쟁 우위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유니트리가 연간 1000대 이상 휴머노이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건 그냥 부품 공급 계약 그 이상이거든요. 기술적 우위가 시장의 국경이나 어떤 자국 우선주의 같은 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기술력으로 그냥 뚫어버린 거네요. 네, 더 넓게 보면요. 2032년에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한 66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로보티지가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상당한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액추에이터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요. 25년 1분기 추정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되니까요. 25%면 엄청난데요? 네, 꽤 높죠. 이게 있으니까 자율주행 로봇 개미 같은 다른 미래 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그 액추에이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감속기, DYD라고 하던데 이걸 국산화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감속기. 또 로봇 손가락처럼 더 섬세한 움직임을 위한 더 작은 액추에이터 라인업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감속기라는 게 액추에이터의 힘과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의 심장 같은 부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자체 생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감속기 국산화는요. 첫째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둘째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정밀 제어하고 높은 힘을 내는 핵심인데 이걸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건 기술적인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벽을 쌓는 겁니다. 해자를 구축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놀랐어요. 이게 그냥 기술 트렌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기술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서 미래 로봇 시장의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와, 포부가 대단하네요. 물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로봇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방심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 위험 요인이죠. 하지만 로보티즈가 가진 핵심 기술력, 또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한 것, 그리고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해외 시장 계속 넓혀가는 노력을 보면 액추에이터 사업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티즈 성장의 정말 핵심 동력인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다가올 로봇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단순히 개별 로봇의 성능을 넘어서 이 로봇 산업 전체의 진화 속도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 또 어떤 혁신적인 로봇에 탑재돼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또 기술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요, 지금 이야기 나온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로봇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라든지 아니면 우주 탐사, 심지어 예술 분야 같은 곳과 결합해서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